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산업 원자재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오는 7월 9일부터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플라스틱과 화학제품 등 일부 원자재를 수입 제한 품목에서 제외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 허가 요건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책은 10개 품목군에 적용되며 2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도 비료, 임산물,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기업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장관 모두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인지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니켈 등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를 제안하며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약 382억 달러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14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인도네시아에서 약 60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생산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니켈 채굴부터 배터리셀 생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며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CATL은 인도네시아 국영 배터리 공사, 광산회사 안탐과 합작으로 서부 자바주에 12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15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 약 25만에서 3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며 동시에 북부 말루쿠주에는 47억 달러를 들여 니켈 채굴과 재련 양극재 생산 시설도 조성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이번 사업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의 상징이라며 에너지 자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 연간 60만 대 생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광산 개발과 수질 오염 우려를 제기하며 지역 주민의 권리와 환경 보호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기후권리는 CATL 등 관련 기업의 지역 사회와의 공정한 협약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부페척결위원회가 북부 수마트라 도로 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해 조코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북부 수마트라 주지사인 바비 나수티온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페척결위원회는 최근 약 2,310억 루피아 규모의 공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6명을 체포하고 이 중 5명을 공식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북부 수마트라 공공사업주택청장은 바비 주지사의 메단 시장 재직 시절부터 측근으로 활동해온 인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 80억 루피아의 뒷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바비가 주지사로 당선된 후 요직에 발탁된 바 있어 바비와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페척결위원회 측은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며 필요시 바비 주지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국장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자금 흐름이 주지사로 향한다면 반드시 소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비 주지사가 최근 아체와의 영토 분쟁에서 후퇴한 데 이어 터진 악재로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조코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바비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15개 주에 걸친 총 50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이미 상업 운전에 들어간 발전소와 착공을 시작한 발전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 규모는 약 2조 5천억 루피아에 달합니다. 주요 준공식은 동부 자바 본도어소의 지열발전소에서 진행됐으며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해당 발전소를 포함해 북부 수마트라, 서부 자바 등 3개 지열발전소는 이미 상업 운전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5개 지열발전소는 올해 착공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11개 주 47개 마을의 전력을 공급할 태양광 발전소 47개의 착공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27.8메가와트 규모로 국영전력공사, 지방정부, 민간기업과의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며 약 1조 5천억 루피아가 투입됩니다. 정부는 전국 5,600개 미전력 마을에 향후 5에서 10년 내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중부 자바와 동부 자바 경계에 위치한 체포 유전의 확장 계획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번 확장으로 하루 3만 배럴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지며 총 생산량은 18만 배럴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해 2034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34.3%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형 섬들이 민간에 매각되거나 매물로 올라오며 국가 영토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민간 부동산 웹사이트에 순바섬과 블리뚱 인근 셀리우섬 등 인도네시아 소형 섬 부지가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이용해온 땅과 바다가 외국인이나 기업의 손에 넘어가고 있으며 생계 기반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카리문 자와와 파리섬 등에서는 기업이 투자 명목으로 섬을 장악한 뒤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전통 어업과 해조류 양식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양환경단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237개의 소형 섬이 국내외 민간에 의해 사유화됐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실질적 영토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섬 매각이 불가능하며 주민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규정 해석과 현장 적용에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웹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섬 소유권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도 관련 부처들과 긴급 회의를 예고하며 매각된 섬의 소유 구조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생명이 인도네시아 재계 6위 리포그룹이 보유한 노부은행 지분 40%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하나생명이 국내 보험사 최초로 해외 은행업에 진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체결한 주식 매매 계약의 결과로 약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나생명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자산운용에 이어 은행업까지 진출하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기술력과 노부은행의 오프라인 영업망을 결합해 젊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모바일 중심의 금융 플랫폼 고도화, 방카슈랑스 시너지 확대, 현지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나생명 글로벌 전략실 김동욱 실장은 국내 보험사 최초의 해외 은행업 진출로 미래 금융 지형을 선도할 이정표를 세웠다며 디지털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종합금융그룹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